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현재 팀 상황과 전력을 알려드리고 빠르게 최종 결과감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이랜드와 성남FC입니다. 서울이랜드는 최근 들어 경기력 안정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조직적인 운영이 강화된 모습입니다. 특히 수비 라인 중심의 압박과 중원 연결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지며 상대를 전진 수비로 묶는 패턴이 눈에 띕니다. 올 시즌을 거치며 전방 압박 시도 횟수가 리그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해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서울이랜드의 핵심 자원들은 최근 경기에서 높은 점유율 속에서도 수비 기조를 유지하며 실점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단 내부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서도 동일한 전술 구성을 유지하며 중원 중심의 공수 전환 속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공격진은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마무리를 중점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스쿼드 상황을 보면 팀의 주축 미드필더 박태준이 근육 부상으로 결장 예정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중원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그의 이탈은 중원 전개 속도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측면 수비수 박권혁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집니다.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보여준 자원이기에 대체 선수의 수행 능력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시즌 중반 야심차게 영입했던 브라질 선수 크랙 앨런 카리우스 역시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옵션이 줄어들었습니다. 성남FC는 최근 경기들에서 꾸준한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며 끈질긴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보다는 수비 간격 유지와 역습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전형적인 실리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며 한정된 기회를 효율적으로 살리는 장면이 종종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진 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글로벌 이식이 발목 부상으로 이번 경기 명단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는 올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 중 한 명으로 리그에서 6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앙 수비의 핵심 자원 한승규가 훈련 중 어깨를 다쳐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는 팀 전체 수비 조직 안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남은 이들을 대신해 중원 압박 강화와 역습 참여 인원 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격 속도를 약간 높이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교체 자원의 경기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어 장기전에선 체력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방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유형의 전술보다는 짧은 패스로 빠르게 공간을 침투하는 형태로 팀 방향성이 설정되어 결국 수비 집중력 유지가 경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부상 공백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비 운영 능력이 결과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서울이랜드가 중원 장악을 통한 점유 기반 공격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기회를 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이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차부리와 남딘FC입니다. 라차부리는 이번 경기에서 홈에 2점을 안고 출전합니다. 이 팀은 이번 시즌 공격적인 전환 속도가 특히 두드러지며 네게우바, 타나, 데니 주니오르, 응지바 등 공격 라인 전반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술 구조를 보입니다. 네게우바는 이미 시즌 초반부터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높은 공격점 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데니 주니오르와 응지바는 득점뿐 아니라 짧은 패스 전개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나와 타나와트는 중원 컨트롤 구간에서 팀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수비진에서는 가브리엘 무톰보와 조나단 캠디가 안정된 수비 라인 유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라차부리는 최근 ACL 무대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공격 패턴을 자주 보여왔으며 실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전진 압박을 유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홈에서 상대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는 공격 패턴은 이번 경기에서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남딘FC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진 결장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케빈 판바, 응오 드쿵, 느자블로 블럼, 응우엔 반 또한이 명단에서 제외되어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케빈 판바는 올 시즌 357분을 소화하며 한 골을 기록한 수비수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던 선수입니다. 응오 드쿵은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측면에서의 대인 방어력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되었기에 부재시 전방 압박의 전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로물로와 카이오 세자르가 안정적인 포지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진에서는 브레너, 람티퐁, 마흐무드 에이드가 이번 원정에서도 득점 루트를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일정에서 원정 이동이 반복된 만큼 체력적 부담이 누적되어 있어 경기 후반에는 수비 집중도가 하락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남딘이 수비진의 결장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반에는 비교적 균형이 유지되겠지만 경기 막판 라차브리의 공격력이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차브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이스턴 SC와 간바 오사카입니다. 이스턴은 이미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상태로 팀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장격 골키퍼인 야풍파이가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된 이후 수비 안정감이 크게 흔들렸으며 리그와 아시아 대회 통합 기준으로 10경기 이상 꾸준히 선발로 출전하던 핵심 공격수 마누엘 블레다가 종아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또 다른 공격 축인 질 마르틴스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며 이를 대체할 만한 스트라이커 자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중원에서도 호르에 카레온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다는 평가가 현지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격수가 연쇄적으로 빠진 탓에 이스턴의 주요 공격 루트였던 세트피스 전술 또한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전력의 절대적인 약세와 동기 저하 그리고 강팀 상대로 반복되는 수비 라인 붕괴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최근 일정상 주중과 주말을 오가며 치르는 강행군으로 인해 체력 저하가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 스포츠 전문지 기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력 열세인 이스턴으로선 오로지 홈의 분위기와 초반 집중력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수비적 접근이 불가피한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이미 조 1위 확정 가능성을 높여놓은 상태로 이번 경기에선 일정 부분 로테이션이 예상되지만 팀 내 경쟁 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좌측 수비수 류하츠세의 무릎인대 손상은 여전히 공격 전개에 제약을 주고 있으나 그 자리를 나카타니와 구로카와가 번갈아 메우는 안정된 라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선의 후안 아라노가 무릎 통증으로 결장하고 윙포워드 웰턴 역시 반월상연골 부상으로 시즌 아웃 상태이지만 대체 자원인 미치타와 미토 중심의 미드필드진이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핵심 스트라이커 이삼 제발리가 튀니지 대표팀 일정 중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고 다카시 우사미도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라 출전 시간이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스즈키를 비롯한 중앙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득점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고 측면에서는 데니스 휘메트와 야마시타의 활동량이 상승하며 공격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리그와 아시아 대회를 병행하는 일정 속에서도 피지컬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경기를 조율하는 미치타의 볼 배급 능력이 여전히 돋보입니다. 다만 원정지의 잔디 상태가 고르지 않아 빠른 빌드업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스턴의 공간 배후를 공략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흐름과 전력 격차 그리고 팀 내 동기 수준의 차이를 고려할 때 간바 오사카가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빠툼 유나이티드입니다. 포항은 이번 경기에서 명확한 동기와 안정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그룹 H의 16강 진출을 노립니다. 현재 승점 7점으로 조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홈경기 승리 시 사실상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구단 관계자와 박태하 감독의 발언에서도 총력전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으며 최정예를 그대로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공격수 이호재는 이번 시즌 리그와 아시아 대회 합산 15골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 공격 자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브라질 용병 미드필더 오베르단이 부상으로 결장한다는 점은 뼈아프지만 수비진에서는 어정원과 전민광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상대의 역습 차단과 빌드업 모두에서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은 리그와 ACL 일정을 병행하며 체력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며 주말 경기 이후 재정비 시간이 짧아 선수단 회복 속도가 경기 운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툼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패배 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인 만큼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처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승점 6점을 쌓았으나 포항에 비해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밀리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팀 내 주요 공격 자원으로는 도이 토모유키, 에카니파냐, 마테우스 포르나자리 등이 중심을 이루며 특히 도이 토모유키는 이번 시즌 4골을 기록하며 꾸준히 득점 감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송크라신 차나팁과 노츠다 각토가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련한 패스워크로 빠른 전환을 시도합니다. 수비진에는 세이딘 은디아예가 중심을 지키며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팀 내 부상 보고서에서는 크리사다 카만이 근육 통증으로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지난 경기 결장 가능성이 있었던 산차이 논타실라는 회복세가 빠르지만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툼은 원정 일정이 길어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태이며 중원에서 압박 강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공간 노출이 잦은 경향이 있어 원정에서는 추가적인 수비 안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체력 부담이 큰 일정 속에 나서는 경기이지만 포항의 홈 수비 안정성과 상대전적 우위 그리고 조별리그 상황에서의 강한 집중력을 감안하면 경기의 흐름은 포항이 조금 더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입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경기력에 기복이 뚜렷합니다. 시즌 초반의 조직력과 달리 최근에는 디미트로프의 공격 불안이 팀 리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차지환이 고군분투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으나 지나친 한 선수 의존도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전광인이 나름의 안정된 리시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전환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해 전체적인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블로킹과 서브에서의 약세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의 홈 경기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보여주지 못한 채 리드를 잡고도 세트를 내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연패 속에서도 아이와 김우진을 중심으로 한 득점 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터 라인에서의 불안정한 토스 연결이 공격 효율을 떨어뜨리며 미세한 랠리 주도권을 쉽게 잃는 경우가 잦습니다. 블로킹 효율 저하는 상대 공격 리듬을 끊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범실이 쌓이며 세트 후반 집중력이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송명근의 장기 결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레프트 라인을 구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높아 경기 내 에너지 배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반적으로 세터 운영과 리시브 밸런스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두 세트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되 이후 체력적 하락으로 완성도를 잃는 양상이 자주 포착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OK저축은행은 디미트로프의 공격 완성도가 경기 결과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차지환의 활약 여부에 따라 공격 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세터 조합의 불안이 여전하나 외국인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일정 수준 유지된다면 세트마다 경쟁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만 두 팀 모두 범실 억제와 블로킹 집중도 면에서 명확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수 교환이 잦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랠리 중심의 접전 구도 속에서 세트가 길어지고 양팀 모두 공격 중심의 전개로 흐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OK저축은행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한국도로공사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홈에서의 강세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윤아의 부상 공백은 다소 아쉽지만 이지훈과 김세빈이 미들라인에서 꾸준히 버텨주며 블로킹에서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터 이고은의 볼 배분이 점차 안정되면서 중앙 연결 빈도가 높아졌고 황현주와 김세인의 복귀 여부가 가시화되며 공격 꾸러미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감안하면 도로공사는 장기 랠리 구간에서도 높은 리시브 안정도를 바탕으로 상대 범실을 유도하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천체육관에서의 높은 집중력과 조직적인 수비 전환은 팀 전체의 리듬을 유지시키는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조이와 시마무라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팀 내 범실 비율이 여전히 높고 이동 공격과 속공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라 도로공사의 블로킹 라인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효율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안비의 컨디션 문제는 공격 밸런스에 미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좌우 라인에서의 득점 분배가 일정하지 않아 세트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은서의 꾸준한 리시브와 시마무라의 블로킹 감각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초반 세트에서의 치열한 득점 공방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전력 구도를 세트별로 놓고 보면 도로공사는 초반 주도권을 빠르게 쥘 경우 안정적인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페퍼저축은행은 상대의 리시브 흔들기에 집중하면서 후반 세트를 노려야 합니다. 경기 전반적으로 긴 랠리보다는 수비 중심의 신중한 운영이 예상되고 총합 득점은 기준선 언저리에서 밀도 있게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의 공수 리듬상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득점 폭이 제한되며 세트별 균형이 유지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공안과 베이징과안입니다. 공안은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하면서도 경기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공격의 활로를 여는 전형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알란 그라피치, 레오 아르투르, 응우엔 꽝아이가 주요 골 관여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그라피치는 팀의 전체 득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공격수입니다. 그러나 수비의 중심에 있던 V 호앙비의 난이 반월판 파열로 전력에서 이탈한 점은 수비 조직력과 공중볼 대응 모두에서 큰 손실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는 올 시즌 리그에서 5경기에 출전해 406분을 소화하며 세트피스 수비와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해온 자원으로 그의 공백은 후방 안정성과 전환 공격의 효율 모두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 특성상 공안은 높은 수비 라인을 지향하고 중간 블록을 통한 빠른 역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 전환의 속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겠지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에는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베이징과안은 리그와 아시아 대항전을 병행하면서도 득점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팀입니다. 전방에서 세르지뉴, 파비오 아브레우, 릴량밍 등이 공격을 분담하며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루트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중원 조율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만 수비 라인에는 이슈가 존재합니다. 핵심 수비수 우로스 스파이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 상태이며 이는 중앙 수비의 공중 경합과 1대1 수비 강도 측면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골키퍼 한자치는 옆인대 부상으로 빠져 있으며 허우선이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우선은 시즌 24경기에서 2164분을 소화한 베테랑 수문장으로 신뢰할 만한 선수이지만 연속 출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이번 일정이 짧은 회복 간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두 팀 모두 체력 부담이 크겠지만 베이징과안은 스쿼드 뎁스가 깊고 교체 자원의 경기 감각이 확인된 팀이기에 체력 소모를 분산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집니다. 이러한 폭넓은 인적 자원 활용은 원정 경기에서도 후반전 경기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종합적으로 볼 때 베이징과안의 공격력이 공안의 불안한 수비를 제압하며 원정에서 다득점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과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템파인스와 카야FC입니다. 템파인스는 이번 경기에서 조 1위의 위치를 확실히 굳히기 위해 반드시 승리를 노립니다. 이미 승점 10으로 토너먼트 진출이 매우 유력하지만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상대 대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력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이어가는 흐름이며 조직적인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로 효율적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 자원인 마크 라이언 탄이 부상으로 제외되며 그가 측면에서 돌파와 결정적인 크로스를 제공하던 역할을 잃은 점이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와 아시아 대회에서 로테이션 공격수로 활용되며 전방 압박과 후방 빌드업까지 돕던 선수였기에 대체 자원의 가동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주축 수비 진영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중원과 전방의 연계가 매끄럽게 연결되는 모습은 팀의 안정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홈 이점을 갖춘 탐피네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을 준비 중이며 감독진은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카야FC는 이미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팀은 이번 시즌 아시아 대회에서 단 1득점에 머물며 공격진의 부진이 뚜렷했습니다. 여기에 중원 핵심 슈터 코마키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전진 빌드업과 후방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마키는 올 시즌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전환과 패스 성공률 측면에서 팀 평균을 상회하던 선수로 그의 부재는 팀 전개에 크나큰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카야는 리그 내에서는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높은 볼점 유율을 보였지만 상위팀을 마주했을 때는 수비 집중력 저하와 측면 수비 라인 붕괴로 쉽게 실점을 허용하곤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진의 배후 공간이 템파인스의 빠른 공격 전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 일정이 이어지면서 체력 부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동 거리로 인해 회복 기간이 짧은 카야는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포백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공격 전환 시 지원이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태라 방어적인 운영만을 고집하기보다 경기 후반부에는 공격적인 전환을 시도하며 첫 승을 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전체적으로 주도권은 템파인스에게 있을 전망입니다. 템파인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